시리아에 있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터키를 거쳐서 우리 한국에 입국을 시도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내용인데요. 이런 걸로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테러 청정국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테러 요원들의 한국 잠입 이런 동향은 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만든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 요원들의 한국 입국 시도는 정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테러 요원들의 한국 입국이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테러 요원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인데 시리아에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알카에다 소속 요원들이고 터키를 거쳐서 입국을 시도했고 입국을 시도한 요원들은 여러 명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입국 시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에서 파악을 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짐작컨대 현재 지나치게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 그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테러 요원들의 한국 잠입 관련 첩보를 언제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다룰 그러한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우즈베키스탄 테러 요원들의 잠입과 관련해서 잠입 시도와 관련해서 관련 경비는 우리 국내에 이미 들어와서 근로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주로 그러한 경비를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지금 UN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UN 보고서와 관련해서 우리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나 아니면 시리아 아니면 그런 테러 위험 지역에 그런 거주를 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요원들에 대한 입국 심사, 비자 발급을 철저히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여행 금지 국가 이런 데 있다가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긴급 훈령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이런 테러 청정국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시작했냐면 2000년대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이 테러 청정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한국 내 법적 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왜 테러 조직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국에 잠입을 해서 테러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테러 요원들의 잠입과 금융거래 징후 이런 거를 2000년대 중반서부터 국정원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테러 요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는 그 당시에도 전부 색출해가지고 강제 추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중반이죠. 2014년도 이때 이제 국회를 통해서 국내 잠입한 실제 테러 요원들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테러 잠재 요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테러 활동을 위한 정황을 살피면서 활동의 근거지를 이렇게 탐색했던 초기 단계 이때 무려 9개국에서 56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테러 조직에서는 대한민국을 테러의 활동 무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적발된 것은 우리 정부 당국에 많은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떤 정체입니까?
북한은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국에 잠입을 시도했던 테러 조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알카에다. 세계 최대의 테러 조직이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알카에다의 후신으로 IS가 있죠. IS 또는 IS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엄청난 테러 활동을 하고 정부 전복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 지상군까지 시리아에 투입됐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이제 미군을 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겠다, 철수시키겠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미국이 다른 서방 동맹국과 합동으로 IS 소탕 작전을 몇 년간 했는데 이제 성과를 많이 거두어서 IS 세력을 충분히 위축시켰다. 이러한 논과하에 철수를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트럼프가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내에도 이미 테러 방지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6년 2월에 테러 방지법 제정을 두고 현 민주당,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책임한 정당이다. 이래서는 나라 안보가 이제는 테러 조직에까지 뚫리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우려해가지고 당시 영하의 날씨에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테러 방지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직도 테러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그런 제도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내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테러 요원, 테러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기본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알카에다가 무섭냐? 자금력이,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막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테러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테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러한 자금원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법을 개정해서 국가정보원이 테러 의심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어야만이 테러 방지법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미비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이번에 국내 잠입을 시도한 테러 요원들의 경비를 지원해줬다고 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빨리 금융정보분석원 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국가정보원이 지나치게 북한과의 대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러한 테러 요원들의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떠한 위협을 해오고 있는지 그런 징후는 정말 제대로 어느 정도나 탐지하고 있는지 첩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국내 각 기관에 조달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회를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인 대화에만 올인하는 이러한 전략으로는 핵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김정은이의 테러 지원 국가적 성격, 이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테러 자금줄을 제대로 파악해서 차단해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국회에 그리고 청와대에 촉구해야 합니다.